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전국에 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이 다소 낀 듯한 모습인데요. 먼저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밤사이 미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국방 예산 감축을 암시하면서 방산주들의 좀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모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됐던 원전도 오늘은 흐린 모습입니다. 반면 방산과의 시속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마이크 와이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조기 종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의료 AI와 소프트웨어 쪽 AI 관련주들도 오늘 맑은 하늘입니다.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까지 늘린다라는 발표에 여행과 항공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청명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일까요? 재건 규모 약 4,862억 달러, 하나로는 약 682조 1,386억 원가량으로 단연 거대한 복구 재건 사업이 될 전망이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 시공 누적 활동 현황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활동은 저조한 편이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요. 수주액도 비중이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건설 기업도 단 3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중국 등 경쟁국 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진출 실적이 낮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지 그리고 제3국 기업 그리고 현지 정부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 등의 복구 사업에서도 자금 조달이나 현지 정정 불안으로 공사 수행이 중단되거나 또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한 그런 선례가 있는 만큼 어쨌든 본격적인 진출 과정상에서는 면밀한 조사와 또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기회의 땅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성일 하이텍입니다. IBK 증권에서는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캐즘 영향에 따른 2차 전지 수요 이연에 따라서 연간 흑자 전환 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됐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0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55%나 낮춰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증권가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두고 비구름이 쉽게 거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단기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며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30%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대웅입니다. 다을투자증권에서는 대웅자회사, 대웅제약의 3분기 호실적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높아지면서 이 대웅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비상장 자회사인 대웅바이오의 미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수에도 기대된다라고 언급했고요. 앞으로 대웅의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오후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복귀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상반된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파란불 양시장 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방산주 안에서는 시속 게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또 발언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바로 유화적인 또 온건파적인 또 월가를 아는 그런 재무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들,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요. 마치 그러한 기대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그냥 중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거기에 또 머스크도 일조를 했죠. 무슨 지금 드론의 시대인데 무슨 F 몇 기를 만드느냐 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방산 관련주들이 급격한 그 악재 아닌 악재를 작용이 되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국방부 예산 감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기를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인 어떠한 매물 압박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다른 나라들이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싸고 성능 좋은 우리의 국방 관련된 방산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 무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생각도 해야 될 시점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을 비롯해서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SY 스틸텍이라든가 뭔가 좀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종목들도 움직여주는 것들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든가 IT 쪽들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또 비자 면제 기간을 연장을 시켜준 수혜주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 여행업 쪽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또 올라온 것들은 좀 조정을 보이지만 일부 소재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종목들마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서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악재 아닌 악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선물 시장 기준으로 7일 연속 상승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선물 쪽에서의 매도 물량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어떠한 대외적인 이슈 아닌 악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좀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파트너님께서는 오후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시장의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58,000원이 저항인데 이 58,000원을 잘 지지를 해주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을 30분 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쪼개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그 14일, 15일 날에 이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숨에 57,0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60선이 중심이 되고 있는 자리들을 그동안에 계속 저항을 지지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는요. 바로 이 58,000원이 지난 7일과 8일에 걸쳐서 있었던 자리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삼성전자는 10월 31일 날에 연출되었던 이 고점
의 자리들 6만 1,000원에서부터 6만 원 라인이 상당히 또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하단은 이제 5만 원은 저는 안 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5만 5천 원을 하단으로 해서 5만 8천 원 그리고 6만 1천 원 정도를 상단으로 두는 이런 어떤 대응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재무장관의 그러한 봉건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107을 저항받고 내려오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4.3%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환율이 지금 1,404원까지도 다시 급등을 해주면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28일 날 금통위에서 올해 이제 마지막 금통이죠. 바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환율의 어떤 움직임과 연동이 되는 흐름이라면 지금 깜짝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에 미리 선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28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1,400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동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준다라면은 가문 끝에 담비같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트럼프 수에 관련한 종목들도 섹터마다 계속 이렇게 순환 흐름 나오고 한쪽에서는 크게 흔들리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만 오히려 밀릴 때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서 소외주들의 어떤 순환 흐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 연말 연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환율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오늘 28일에 금통위 개최됩니다. 여기에서의 또 금리 향방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가 공약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지난주 목요일에 공약해 주셨던 HD 현대건설기계 1차 목표가 6만 6천 원 당시에 좀 잡아주셨는데 오늘 거의 1차 목표가 직전까지 와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9% 이상의 수익 실현 중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었죠. 내년부터 인도와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경기 부양 조치의 수혜를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많은 테마성 종목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수주라든가 그리고 현지에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될까? 이 부분 오늘 아까 리딩에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쪽들이 대기업들의 계열사 그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플레이도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내년부터도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1차 목표가 200원에 모집하려는 65,800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직전에 고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바로 지난 7월 23일 날 7만 1,000원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쳤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에 제시할 때는 선절가 5만 5천 원이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탈가도 좀 높이면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5만 8천 원 정도를 이탈가로 높이고요. 그리고 또 2차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HD 현대건설기계 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익 중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6만 8천 원, 2차 목표가 7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 HD 현대건설기계처럼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오후장에 매수 유효한 그런 종목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의 기준은요,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또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 또는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도 눌림목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엔젤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의료기기 전시회에 재활치료용 웨어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소위 그 제품명이 엔젤렉스 M20 그리고 엔젤 수트를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포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내년부터 이제 병원용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26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웨어러블 로봇 또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과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젤 로보틱스도요, 이대주주가 뭐 LG전자이긴 합니다만은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 25,500원까지도 기록했다가 이제 바닥권을 막 탈출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크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2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직전에 어떤 물량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돼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24,000원과 23,500원 사이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요 26,000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500원과 27,000원만 돌파해 준다라면은 다음 자리 3만 원은 갈 수 있는데요. 항상 1차 정거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탑픽 종목 엔젤 로보틱스였습니다. 워낙 장기간 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유효하고 1차 목표가 26,000원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무료 교육방 좀 오픈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속보라든가 시장의 수급 동향들 또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당선인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과거의 일기 때도 우리가 당시에 트윗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일들은 한번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밤새워서 띵링띵링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밴드에 입장을 하신다면 어떤 그 이면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속보로 전달해 드리고 또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신다면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여러분들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이번 주에도 장중 대응 전략 QR코드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함께 점검해 보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아스탁은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조정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대다수의 업종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반도체주들의 좀 상승력과 그리고 항공주들의 상승력 그리고 일부 테마 종목들의 상승력이 그나마 좀 지수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의사록 공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의 이제 발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지수의 이제 출렁거림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개별주 위주, 좀 이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좀 핫하게 좀 부각을 받는 이슈와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볼 거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악세 속에서 어떤 테마와 섹터에 파트너님은 주목을 하셨을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요, 농기계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 대한 종결 구상을 밝히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YM, 대동과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AI와 드론입니다. 머스크가 밤사이 국방부의 예산 낭비를 비판하면서 유인 전투기를 무인 드론으로 대체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테마 준비해 주신 이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항공입니다.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부터 여행주들 시세를 받아갑니다.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농기계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네. 부각받으면서 함께 좀 부각받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대동과 TYM 같은 종목들이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인터뷰 발언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재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오늘 다룰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이 TIM의 급등력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TYM은 너무 이제 급등력이 나오고 있으니 대동을 한번 눈여겨보아라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대동이 한 9,000원 정도 자리였죠. 근데 어느덧 지금 12,000원대를 찍고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농기계 쪽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농기계는 최근에 좀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부진하다라는 어떤 측면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호실적을 잘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TYM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한 4억대의 이 트랙터를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동도 우크라이나의 이 농업 재건 프로젝트를 현재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했고 또 올해부터 제품 공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도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엮여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TIM과 다르게 대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유럽 쪽에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잘 진행을 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농기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지금 보면 이미 주가가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 9,000원 정도 구간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대략 한 1,300원 정도 수준에서 9,800원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배자본총계가 4,54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954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도에 다시 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슈가 좀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재차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눌리게 된다면 재차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는 한 12,300원 정도 자리를 다시 한번 노리시고, 만약에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농기계 테마주 안에서 오늘 관련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동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우크라 현지에서 농기계 수입 판매 총판과 3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최근에 들려온 바 있는데요. 체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그리고 드론입니다.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오늘 정부에서 4조 원 규모 민간 합작 AI 컴퓨팅 센터 구축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드론은 밤사이에 이 머스크 발언 때문에 또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일단 드론과 이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를 보니까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 상승력과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의 상승력은 머스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머스크가 이제 자신 계정과 그리고 이제 정보효율부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 국방부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좀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 전투기를 무인 드론으로 대체를 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무인 드론이 AI 무인 드론입니다. AI 무인 드론. 그래서 이제 AI까지 같이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 캐나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링크 제니시스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눌렸을 때 잡으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한컴위드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PKI 그리고 암호 기술 기반의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죠.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관계사인 이 한글과 컴퓨터의 영향으로 이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 한글과 컴퓨터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 꼭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동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로 드론과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스크 수혜주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또 왜냐면 이제 같은 이슈에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지난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2,700원 이하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하로 눌렸다가 오늘 장중 10% 넘게 상승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가 아직까지는 조금 죽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2,700원 밑으로 밀리면 2,600원 정도 부근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가신다면 또 한번 재차 상승력이 나올 때 3,240원 1차 한번 목표로 잡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컴위드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한컴위드 꼽아주셨는데 AI 드론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로까지 좀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세 번째 테마 마지막이죠. 항공입니다. 항공주들 오늘 이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또 이틀 연속이죠.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궁금하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네. 합병이 결정 날 때까지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대한항공도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한진지주도 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의 이 11월 안에 이제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을 하고 종결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내비쳐지면서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 시즌에 돌입을 했고 또 최근 이제 연말 성수기까지 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라서 아무래도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중국이 이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죠. 근데 이 중국 쪽의 비행기를 가장 많이 지금 노선을 따내고 있는 회사가 대한항공 그리고 또 진에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조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이슈가 나올 때 지난 10월 달부터 제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목표치로 찍은 그런 자리까지 대한항공이 지금 거의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일단 좀 가격적인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조금 이제 목표치를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있어 보여서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추격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진에어입니다. 왜냐하면 진에어는 이제 바닥권에서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업 결합 승인 여부에 따라서 진에어도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번에 3분기 영업 이익이 402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측면도 이제 바닥권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11,200원, 3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고 재차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대로 한 12,700원에서 13,1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테마 항공이었고요. 진에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꼽아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313 챌린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주차 1313 챌린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 단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11월 22일에 두 가지 종목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오션,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조선주들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고요. 이 종목 조선소 중에서도 높은 유동 비율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편입 하루 만에 어제는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고 37,000원 이탈 여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살짝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공략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6%의 수익률 현재 구간에서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비츠로테크입니다. 항공우주 이슈뿐만 아니라 발전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겹테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제 이제 이 종목 리뷰를 해주시면서 등대봉이 출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 내려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어제 공략할 때도 바이오 중에서 재무상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또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3% 넘는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도 보여주면서 57,000원대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여전히 이 전략 유효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는 이용철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그리고 종목 리뷰까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3주차죠. 10% 조금 넘어가는 이제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들 리뷰 한번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이번 주 이어갈 상승세를 이어갈 종목들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제가 지난주에 어제 리뷰해 드렸고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이제 함께하는 등대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제가 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렸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고가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죠. 유성형 캔들이라고 해서 주가에서 고가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가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횡보할 때 이렇게 출현되는 이런 식의 캔들은 바로 매물대 소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물대 소화 캔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렇게 깊었던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가 깊었던 흐름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매물 소화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겪고 있고 최근에도 11월 22일 마찬가지로 장중 7%의 상승이 이어졌지만 3%대까지 밀렸죠. 하지만 이 흐름,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추가 진행하는 부분이 전일자 이 꼬리 위로 다시 올라섰지만 오늘 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중요 이평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는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눌리더라도 괜찮습니다. 11선 7,250원 라인대까지는 눌려도 괜찮아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만 유지만 된다고 봤을 때에는 추가 강세 또한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하는 흐름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알테오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유한 양행도 마찬가지로 오늘 업황 조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라인대는 지켜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 라인대인 2024년도 8월 28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봉이 출현을 했죠. 이 등대봉의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시가를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격이 이제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이 120일선을 지지받는 오늘 딱 지지를 받았죠. 보시면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선과 등대봉의 시가를 두 가지 동시에 지지받고 하락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11만 원, 제가 기존에 잡아드렸던 11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조금 더 하락폭이 열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달리는 말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특히 이 종목은 주가와 편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에서 넘지 못했던 전일 조정을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강한 상승세로 다시 한번 이제 4월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주가 강세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총 4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1313 챌린지 일단 시장 약세 속에서도 성공률 10% 넘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 시간 안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말씀 굉장히 빨리 해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리뷰는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넓은 바다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등대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대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등대와 함께 하셔서 추가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등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등대와 같은 전문가님 든든한 이런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또 QR코드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또 새롭게 신규로 저희가 좀 편입해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두 종목을 오늘도 준비해 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인프라코어와 모트렉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업황의 상승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특히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HD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서서 제공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특히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도 정말 좋은 유망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자, 트럼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특사를 파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비용이 1,055조를 육박합니다. 이미 이렇게 HD 현대인프라코어처럼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해 있고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그리고 3분기 국내 건설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미 3분기의 실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을 주가가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주가 강세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턴어라운드의 흐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보기 전에 이 기업 분석부터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21년도, 2년도, 3년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 4년도에는 기존 흐름보다는 조금 더 아쉽죠. 이게 국내 건설사의 업황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 기준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재무 비율을 보시면 안정성을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유동 비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 비율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 비율은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부채로 나눔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보다 적으면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150%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에 현금을 하고도 남는 금액으로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흐름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큰 추세의 하락 추세는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자, 1차 하락 추세 넘겼고요. 2차 하락 추세 다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 최근 흐름에서 저가를 찍고 강한 반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죠. 중요한 건 이 고점들, 전 고점 2024년도에 10월달 이 고점을 모두 다 넘겼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고점을 넘겼죠. 이 고점 넘기지 못했던 라인대가 10월달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스타트했던 이 넘기지 못했던 7,700원 라인대를 오늘 강하게 넘겨주면서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 추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목표가 잡아드리면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8,490원, 이 손절가는 7,000원으로 짧게 기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인데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법안을 손본다라고 했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특히 자율주행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가 구글 자회사죠. 웨이모와 로보택시, 무인택시 위탁 생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한 회사 모셔널의 이 모트렉스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모조리 다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좀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보율이 굉장히 1700%가 넘어가죠. 안정성 비율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재무 비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15%입니다. 150%에는 좀 미달하지만 자, 유보율이 17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자, 큰 추세의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틀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부분부터 넘어가셔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봉이 출현했고요. 그 이후에 출현하면서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오늘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눌림목 반등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12,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기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 안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자율주행 안에서는 모트렉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좀 궁금한 게 현재 시점에서 좀 관망하는 포지션 오후장에 취해야 할지 아니면 살짝 조정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첫 유의미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한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공략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 매수라는 관점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로 발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망 이후에 재공략하는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장에 대한 대비는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